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장을 깜짝 방문했던 장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을 찾아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에 참여해 트리의 밝은 빛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날 공교롭게도 이태원 49제가 열린 날이라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49제 불참을 문제 삼고 비판했는데요.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이태원 참사 49제에 잠시 들릴 수는 없었나? 라며 유가족과 시민들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도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니 요즘 가족들조차도 49제 챙기는 사람 드문데 그놈의 49제가 뭐라고 이러는 걸까요? 이에 김기현 의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상처받은 유가족을 앞세워 인면수심의 정쟁 장사를 계속할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가족 앞세우는 민주당의 인면수심 정치 이제 그만합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49제 불참을 비난하며 나섰다며 저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사건 사고의 49제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을 잃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잘 추스리도록 힘 모아 위로해야 할 때라며 마치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등이라도 돌린 듯 자꾸 상처를 헤집는 민주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모르는 척했다. 유가족에게 민주당은 어떤 위로를 했나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 연평해전 연결식 날 월드컵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을 때 희생된 장병 6인의 유가족에게 민주당은 어떤 위로를 했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부하 직원 빈소에 주문은 하지도 않고 발인 날 신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안겼을 때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어떤 입장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뒤 애도 기간 동안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매일 조문하고 주요 종교 추모식에 모두 참석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렸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지적처럼 당시 이재명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발인 날이었고 김문기 유가족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춤추는 이재명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조작 정권 아닌가요?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 16일자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SBS 방송 추가 취재 결과 통계청 직원 PC에 삭제된 문건에서 청와대의 요청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업무용 PC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습니다. 공식 결제를 거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들이 일부 복원됐는데 문건 가운데는 통계청 공무원들이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가졌던 회의 내용을 보고한 서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한 통계청 관계자는
복원된 문건의 가계 동향 조사 관련 안 좋은 통계만 쓰지 말고 좋은 내용도 담아달라고 청와대 측이 부탁한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통계청이 배포할 보도 참고 자료에 1인 가구 비중 추이를 넣자 청와대 측에서 이건 빼도 되지 않겠냐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1인 가구 비중 추이는 보도 참고 자료에서 삭제됐습니다. 통계청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검토 의견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의 실지 감사, 즉 현장 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지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좌익 정권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